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이제 최근 시장을 뜨겁게 달군 소식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상온에서 작동하는 초전도체를 개발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약간 과학 시간으로 갈 것 같은데 이 상온 초전도체라는 게 뭔가요? 일단은 물질은 전기를 얼마나 잘 흐르느냐에 따라서 좀 구분이 된다라고 예. 과학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사실 알루미늄이나 구리 같은 것들은 전기를 굉장히 잘 통하게 하고 돌 같은 물질은 전기가 잘 안 흐르게 하는 이런 성질들이 있고요. 이 중간에 이제 반도체라고 우리나라가 열심히 만든 반도체라는 게 있는데 특정 조건이 주어지면은 전기가 흘렀다 안 흘렀다 하면서 일종 회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근데 초전도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에 초가 있는 것처럼 전기를 보낼 때 저항이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어떠한 일반적인 전도체라고 하는 것들, 구리나 알루미늄 역시 전기를 잘 흐르게 하지만 저항이 있고 발열이라는 게 있는데 초전도체란 것은 저항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초전도 물질에 대한 논의는 사실 100년 전부터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굉장히 낮은 온도, 거의 절대 영도라 그러죠. 마이너스 한 270도대에서 이게 현상이 벌어진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높은 기압. 지금 우리는 뭐 지금 1기압이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1기압이라고 하는데 뭐 100만 기압까지 올라가야 이런 초전도 현상들이 나면서 전기에 저항이 없고 전기를 흐를 때 이제 발열 같은 것들이 안 생기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논문을 일단 어떻게 보면은 아직 심사를 받지 않았지만 공개를 한 논문에 따르면 상온 그리고 상압까지 붙이는데 일반 상황에서 역시 초전도 물질이 사용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뭐 그런 물질에 대한 어떤 구성 방법론 이런 것들을 제시했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일부 제시했다라고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초전도체란 것은 저항이 0인 물질인데 전기 저항이 0인 물질인데 근데 기존에는 굉장히 높은 압력 혹은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만 가능했는데 지금 뭐 논문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게 흔히 말하는 상온 상압에서도 가능한 거 같은 물질을 만들었다라고 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상 환경인 지금 이런 상온이나 상압에서 초전도체를 만들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고 상용화된다고 하면 나중에 어떤 이렇게 변화가 오게 되는 건가요? 사실 이제 에너지를 다루는데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의 물질 같은 것들은 저항이란 게 있습니다. 저항이란 거는 어떤 거냐면 결국 휴대폰을 많이 쓰시면 결국 배터리가 열이 나면서 발열이 생기죠. 그러니까 전기가 회로를 흐르면서 전기가 다 이게 소진되지 못하고 전기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열로 바뀌면서 발열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발열 작용 때문에 사실 굉장히 에너지 손실이 많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초전도 물질들이 개발이 되면은 에너지 전달 그리고 에너지 보관 이런 물질에 대해서 굉장한 혁신이 이루어진다. 에너지 효율 같은 것들이 많이 바뀌게 된다는 게 하나의 뭐 어떤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보통 초전도 물질 하면은 자기부상 열차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자기부상 열차가 왜 가능하냐? 초전도 상태에 가면 물질들이 가면은 마이스너 효과라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자기장을 튕겨낸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 자기장을 튕겨내면서 자력을 어떻게 보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흐르면서 그러니까 자력의 손실 없이 원하는 대로 쓸 수가 있어서 물건을 띄우는 데라든지 이런 데 에너지 손실 없이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면서 어떤 물건을 들거나 혹은 열차를 만들거나 에너지 손실 없이 열차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나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두 가지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에너지 손실이 없다. 그다음에 자기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된다라 그러면 양자 컴퓨팅까지 가능해지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전반적인 산업의 어떤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만약 이게 제대로 개발이 됐다라 그러면 그런 게 뭐 전문가들 평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럼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가능한 건가요, 이거는? 근데 이론적으로 뭐 미국의 시뮬레이션, 그 컴퓨터로 이런 물질을 굉장히 잘 조합하면은 상온 상황에서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가능한데 이제 저는 뭐 재료공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과정은 모르지만 네. 기본적으로 굉장히 물질을 조합하고 만드는 것들은 굉장히 노력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순서 같은 것들 하나의 순서라도 잘못된다라 그러면 전혀 다른 물질이 나온다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사실 흑연이나 다이아몬드나 다 탄소인데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물질, 그러니까 연필이 되느냐
되느냐, 다이아몬드 보석이 되느냐 차이가 날 정도로 굉장히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이 순서라든지 어느 위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것들은 사실은 논문에서는 어떻게 만들면 된다라고 저도 읽어봤는데 어떻게 만들면 된다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설명을 해놓고 일부 이런 이론들이 적용하면 시뮬레이션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시뮬레이션 차원, 컴퓨터로 한 차원의 이론은 있지만 실제로 그 논문을 보고 아직 이게 성공했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는 없거든요. 네. 전 세계 여러 기관에서 이런 논문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방법을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그 구리하고 여러 가지 낙 같은 걸 화합을 해서 이제 만들면 된다라고 해서 이게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거를 따라한 것은 아직 그러니까 실제로 구현한 것은 아직 없어가지고 조금 회의적인 분들이 많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뮬레이션 결과 자체, 그러니까 논문에서 제시한 시뮬레이션 결과 자체도 초전도체라면 저항이 완전 0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해서 초전도 물질이 실제 만들어졌냐에 대해서 또 의문을 제기하시는 어떤 위원회,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에서 위원회에서 이걸 조사하고 있는데 그런 위원회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근데 이제 논문에서 이게 어떻게 만드는지 실제로 제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복제해 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된다 그러면 뭐 굉장히 큰 어떤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물질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학계 검증, 논문의 내부의 문제, 논문 아까 저항이 0으로 안 떨어졌다는 논문 내부 문제, 그리고 누구도 이제 아직까지 이 논문에 적힌 방법에 따라서 이런 물질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그러니까 외부에서는요,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회의적인 의견들이 많고 이런 것들이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뭐 반영되고, 그러니까 아직 반영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인 네.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좀 검증이 필요한 단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논문이 아직 이게 흔히 말해서 논문 이거는 자기가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발표를 한 거고 논문이 실제 되려 그러면 이제 검증 과정을 거쳐가지고 뭐 사이언스라든지 네이처라는 이런 좋은 저널 같은데 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학자들이 타당성 검증을 하고 이게 실제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은 나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 이런 방법을 하면은 되는 것 같다라고 그냥 자기 주장을 한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효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걸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 뭐 이거 투자자들이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타당성 검증이 안 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정말 발이 빠른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정말 반응을 보였는데 이 초전도체 테마로 분류된 종목들이 어제 급등세를 기록했거든요. 좀 방금 전에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투자자들이 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사실 어제만 급등한 게 아니라 이제 전전날부터 예. 상한가들 계속 하고 있고요. 이제 예. 투자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거래 그러니까 경보라고 그러죠.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적이 돼가지고 사실 거래소에서는 위험하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결국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그리고 검증이 되지 않은 그리고 이게 확실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는 예. 것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2차 전지주가 빠지면서 테마가 바뀐 것이 아니냐. 테마가 바뀐다는 것은 그러니까 주식의 테마라는 것은 결국 수급이 그냥 바뀐다는 이야기인데 네. 수급에 따라서 이렇게 지나치게 오르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고요. 아까 지금 뭐 2차 전지의 급락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알겠지만 예. 수급에 따라서 오른 것들은 급락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급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묻지마 투자 이런 것들은 조금 삼가해야 되는 지점이 아니냐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해외 증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것 때문인가요? 뉴욕 증시가 직격탄을 맞은 것 같네요. 예, 사실 전날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제 이제 뉴스가 반영됐다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어제 우리나라 주가도 뭐 굉장히 많이 빠졌죠. 코스닥이 3% 이상 빠지고 뭐 사실 유럽 주가 역시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1% 이상 다 빠졌는데 결국은 이 뉴스 자체가 엄청 큰 거냐 뭐 그렇게는 사실 경제적으로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고요. 이미 2011년에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 지금 뭐 재정 상태가 다 안 좋은 것도 알고 그렇지만 이제 미국 경제 자체가 굉장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불에 문제는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은 피치 보고서에 지적하는 것 역시 너무 이제 부채 한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이슈가 개입돼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미국 경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미국 경제는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경제적 충격을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는데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다우존스가 랠리가 뭐 11일간 계속됐다든지 주식시장이 너무 호황인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어떤 변동이란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아주 이제 호황으로 들어가진 않았는데 주식시장이 굉장히 빨리 반응한 이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순환에 따라서
특정 뉴스가 흔히 말하는 변동성을 키워준 뉴스가 발생을 하니까 주가 같은 것들이 좀 많이 하락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리고 이런 뉴스가 오니까 결국은 한번 투자자들이 점검을 하고 수익 실현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재투자를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 같은 것들이 한 2% 이상 빠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 고용 시장과 관련해서도 지금 엇갈린 지표가 나왔거든요. 어제 저희가 이제 굿모닝 경제 시간에 이 고용 시장이 미국의 고용 시장이 좀 진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또 간밤에 민간 고용 정보업체 자료에서는 민간 기업의 고용이 깜짝 증가했다 이런 지표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지금 고용 시장 평가를 해야 할까요? 사실 어제 나온 지표는 일자리 구인 그다음에 이직 보고서기 때문에 6월달 보고서입니다. 6월달 보고서고 오늘 그 민간에서 발표한 지표는 7월달 보고서긴 하거든요. 그래서 7월달 보고서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 민간 일자리가 한 32.4만 개 정도 늦었다. 고용이 결국 32.4만 개 정도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역시 휴가철이다 보니까 여가, 적개거, 그 서비스업 부분에서 20만 개 이상 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사실 한 17만 5천 개 정도 늘어날 것이 아니냐라고 예측치가, 그러니까 평균적 예측치를 제공했는데 그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노동시장 자체가 이게 꺼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사실 이렇게 혼합된 메시지를 굉장히 주고 있다. 그러니까 6월달 보고서를 봤더니 기대보다 좀 낮게 나오면서 노동시장이 좀 어떻게 보면 고용이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근데 7월달 민간 업체 조사 보고서를 보니까 실제보다 고용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게 또 고용 시장이 좀 안정이 안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혼합된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비교적 이제 인플레이션 차원에서 다행인 것은 이러한 어떠한 이 고용의 증가가 소규모 기업들에서 많이 늘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작은 기업들에서 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 역시 큰 기업은 임금이 많고 작은 기업들은 임금이 작고 그러니까 작은 기업에 많이 늘었다는 것은 임금 상승 압력 차원에서는 조금 덜하다. 결국은 연준이 우려하는 것은 임금 상승이 계속되면서 소비가 늘고 물가가 상승하는 이런 채널인데 임금 상승 압력은 조금 줄어든 것 같다라는 그런 신호는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내 은행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BNK 경남은행에서 500억 원이 넘는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게 15년 동안 이어진 횡령이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은행 관리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이게 사실 굉장히 관리상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많이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보통 이런 사고가 나면은 한 직원이 오랫동안 같은 부서에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일종의 횡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타난 사례들만 보면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받은 돈을 가족 계좌에 이체한다든지 아니면 문서를 사기로 만들어가지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수 있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어떻게 보면은 횡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했을 때 이 사람이 가장 잘 아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개입하기 어렵고 장부를 이해하기 어렵고 이게 처리하기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오래 근무한 직원들이 보통 이런 사건을 많이 터뜨린다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지배구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도 확인을 못했느냐. 금액이 작은 것도 아닌데 왜 확인을 못했느냐에 관한 질문이고 이것은 아마 경남은행, 그러니까 결국은 경남은행에서는 이 사람이 사기를 쳐서 그렇다. 결국 사문서 위조 같은 것을 해서 공문서 위조 같은 것을 해서 사기를 쳐서 그렇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금감원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내부 관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 프로토콜 같은 것들이 완전히 잘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가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그래픽으로도 보셨습니다만 PF 대출 자금을 횡령한 금액이 굉장히 좀 크더라고요. 금감원이 그래서 이 PF 대출 긴급 점검을 지시를 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좀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이 좀 있을까요? 보통 이제 PF 대출 같은 것들은 흔히 말해서 층이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기업 PF 대출 있고 부동산 PF 대출 좀 다르긴 한데 은행들이 하는 어떠한 PF 대출들은 굉장히 안전한 대출입니다. 굉장히 안전한 대출이란 건 어떤 거냐면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PF 투자 말고, 그러니까 PF 투자라는 건 결국 사모 투자, 일종의 사모 투자인데 이런 투자 말고 그냥 일반 기업이라든지 가게 대출에서 수익을 충분히 내기 때문에 이런 사모 PF 투자에 대해서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지 않고 굉장히 안전한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것은 이 PF가 부실화됐다라는 문제는 아니고
PF를 횡령했다는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의 문제는 은행들이 잘 관리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부 차원에서 횡령이라든지 이런 거 잘 관리하고 있느냐의 문제고, PF의 부실, 지금 최근 계속 나오는 특히나 이제 부동산 PF의 부실이나 이런 거하고는 뭐 거의 상관이 없다. 특히나 은행 쪽은 부동산 PF 쪽은 굉장히 안전하게 좋은 채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에는 큰 여파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비리나 횡령이 있었는지, 이게 특히나 이제 PF 관련해서 이게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다룰 때 은행들의 프로토콜이라든지 이런 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굿모닝 경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